가만 생각을 해보면 8글자로 한 인간의 일생을 읽어야 돼요. 그런데 기가 막히죠. 왜냐하면 8글자가 70억 인구의 삶을 대변해요. 아니 8개의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슨 54만 개인가? 뭐 그러는데 70억 개를 대표해야 되는 거야. 그 각각의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.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각 글자의 배치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사정없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시주만 바뀌어도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사다. 이게 사정없이 다른 속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. 그러니 뭐 이게 유사한데 왜 이건 안 그러지? 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황당한 판단일 수도 있다. 자, 이 사주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이제 부분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. 먼저 개묘, 을묘 요것만 보자고요. 연주, 월주만 본다. 자, 월지 시공으로 묘목은 뭘 바란다? 성장을 바라니까 개수가 필요하죠. 그죠? 그러면 요 놀 어딘가에 개수가 있어 줘야 묘목은 성장할 수가 있다. 그때 봤더니 다행하게 여기에 년에 개수가 있죠. 그래서 을묘를 키웁니다. 그럼 개수는 나름대로 참 바빠. 왜냐? 세 개의 새싹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니까. 그렇다면 개, 을묘 이 조합은 나쁜 게 아니죠. 시공간이 적절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? 이럴 때는 머리를 탁, 을개무 삼자조합이라고 그랬지. 그러면 을개무 삼자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개을은 참 좋겠네. 그래서 봤더니 저 노래는 무토가 없네. 그래서 이게 성장은 하지만 안정적인 터전은 없구나. 왜냐? 무토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화운에도 크게 흉하지 않았고 이제 이런 식 정도로밖에 이제 안 나오죠. 즉 발전을 크게 할 수는 없었다. 왜냐하면 그 을개의 그런 노력들을 완성할 수 있는 무토라는 터전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시주에 물론 있죠. 요건 따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을묘를 키웠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. 열매. 근데 여기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열매를 완성해야죠. 완성해야 되는데 어디 있다? 원국에는 없네요. 하지만 대운에서 여기에 들어오네. 경신과 신유에서. 그쵸?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뭔가 껄쩍지근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. 이게 뭐죠? 이 갑이에요. 이 갑하고 을이 붙어 있으면 항상 게임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잘 봐야 돼요. 물론 여기에서 월조 시공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다?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상 부모에 뭐가 있다? 도움이나 음덕이 있다. 그러니까 크게 흉하지 않았고 발전은 크게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다. 이런 말이죠. 왜냐하면 개 을묘가 병진 정사 모 기미를 지나는 과정에 어쩐다? 꽃을 피운다. 열매를 맺는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부족하냐면 요 개수가 좀 증발되죠. 그죠?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 있는 다행히 여기 진토 안에 약간의 숫기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 을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기에 의해서 꽃을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거는 좋은데 뭐가 약하다? 전체적으로 또 아까 말했듯이 금이 없어. 금이 없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.
대원에서밖에 안 들어온다. 근데 이제 갑은 을과의 경쟁에서 사오미로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어떤다? 질 수밖에 없다. 갑이 을을 돕는다. 고로 내가 경쟁 우위가 아니라 을묘가 경쟁 우위에 있다.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? 갑 아래에 오화가 있다. 오화가 요 네 개의 글자를 이렇게 쓰임 있게 만든다. 어떻게? 아니 꽃을 새싹을 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. 그죠? 열매 맺는 작용을 누가 한다? 신기하게도 일간이 한다. 아니 일간 갑이 한다. 뭐를? 오화를 활용해서. 그리고 따라서 이 많은 화기들은 여기 요 시점에 37, 45 시점에 그 작용들이 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. 그리고 나서 무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을이 무토를 향해 가요. 무게합으로 당연히 개수도 무게합해요. 그러면서 무토 위에서 을개무로 사랑이 싹 트죠. 뭔가 뛰어놀 수 있는 안정된 터전, 무대 이런 게 생기는 거야.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무진에서 개을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터전이 생기겠구나. 문제는 이때 그러면 갑하고의 개을하고의 관계는 뭐냐?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. 계속 이야기하지만 을은 무토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갑을 지납니다. 개도 무토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갑을 지납니다. 그러면 갑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을목과 개수의 에너지를 받아요.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순서가 갑무 을개라고 해봐요. 그러면 이 무토의 소유권은 무개합 을 이렇게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을개무 세 개가 하나로 놀고 갑은 이건 왕따 당하는 거예요. 왕따. 맞죠? 그런데 잘 봐요. 이게 구조라. 갑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야. 야, 을개야, 니들이 무토라는 땅을 쓰려고 그러면 니들은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. 왠 줄 알아? 내가 무토 바로 옆에서 이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니들 함부로 넘보면 안 돼. 사용료 내야 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또 무갑 개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럼 또 달라요. 왜? 개수는 갑으로도 가지만 을로도 가요. 개수가 원하는 게 을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을은 또 다시 가느라고 무토까지 가느라고 이런 건 뭐죠? 시간 낭비예요. 시간 대비 성취도가 높다 낮다? 낮다. 시간이 역류하기 때문이에요. 이게 글자가 다 똑같아도 배치에 따라서 사정없이 달라지고 잘못하면 이 개감무로 무토가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. 자, 어찌됐든 이 사주에서 흥미진진하게도 이렇게 가는 과정에 무진이라는 안정적인 터전이 시주에 있어. 시주는 언제다? 46세 이후다. 그러면 이때 안정적인 터전이 생기게 딱 보니까 경신 신유야. 경신이 왔어? 그러면 을묘랑 딱 잡네? 을경합 묘신합원에 이때는 오중 병화와 정화가 열매를 익히겠구나. 이럴 때 되면은 봐봐. 이 오화가 어디에 있지? 오화가 바로 갑 아래에 있다고.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았던 이 오화가 을경합 묘신합을 하는 순간에 이것도 자신의 병정을 활용하여 그러면 누구를 찾아와? 이 많은 글자들이 누구 찾아오지? 바로 오화 찾아와. 갑이 소유한 오화를 필요로 해서 막 찾아온다니까 이 많은 이 개을묘들이.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분명하게 사오미를 지날 때는 갑이 경쟁에서
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오파의 이런 그 열매로 바꾸는 작용과 경신 신유에서 열매를 익히고 완성하는 작용을 누가 한다? 갑이 한다. 왜냐하면 갑오로 갑이 오화를 소유했기 때문에. 그래서 큰 재물을 모았다. 이런 게 뭐다? 구조다.